지금 우리가 순진하게 문재인 반대만 외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망국의 야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토하기로 여야가 합의봤다는 것은 들으셨겠죠. 거기에다가 나경원이 원포인트 개헌까지 제안을 해서 그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한당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딜을 할 수 있는 서로 조건이 맞았다는 얘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방송에서 여러 번 그 위험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의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저번 같은 경우에는 47석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이 됐었는데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지역구에서 유리한 한국당과 더불당이 자기네들 지역구에서 뽑힌 의원들은 다 가져가고 그 정당 득표율로 확보한 의석 외에 추가로도 지역구에서 뽑히면 다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의석수도 보존을 하고 그 외에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소정당들이 그 확보한 의석수에 따라서 지역구에서 낙선한다고 해도 자기네들이 줄 세워놓은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을 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석기 같이 종북, 좌파, 간첩 내지는 범죄자 그리고 돈 많은 지역 조폭들이나 유지들 이런 사람들도 다 깜깜이식으로 우리 국민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데 그렇게 늘어나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100석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하고요. 그런 걸 갖다가 더불당이나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지역구로 그 정당 득표율 의석수를 다 차지해서 비례대표 여분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더 큰 목적을 딜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김종필 이후로 계속 음모해왔던 의원내각제, 그러니까 의원집정부제로 바꿨다가 분권형 대통령제로 지금 바꾼 그 의원내각제를 김영삼 키즈들이 계속 추진을 해왔었고 그 하나의 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모함을 해서 대통령제를 없애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시킨 거죠. 왜냐하면 노무현을 탄핵시키려고 해보니까 그 더불당이나 그쪽에서 저항을 하니까 실패를 했기 때문이라고 앞선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국회를 정상화시켜야겠다는 게 그들 모두 합의된 목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국회를 열게 되면은 고용세습에 대한 것도 특위를 갖춰서 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더불당에서는 박원순의 지지율도 망가뜨려서 대선 후보로서 못 나오게 하게 이미지 만신창이를 만들려는 의도죠. 이재명하고 김경수도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대권 욕심을 버리겠다고 납작 엎드려서 승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원순만 승복을 시키면 안이 바뀌면 완성되겠죠. 그러나 또 이해찬이 키우는 키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시민이라고. 노무현 재단의 자리까지 내주면서 키우고 있죠. 그 유시민도 아마 그 다음 타자로 두들겨 잡히지 않을까 저는 예상되고요. 이것은 번외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임시국회를 열게 되면은 이 개헌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의원내각제,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게 되면 이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이때 대통령은 외교, 안보, 통일만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대한 정치는 국회에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임종석도 그 단식투쟁, 연동형 비례대표제 단식투쟁 하는 데 가서 손잡아주면서 합의를 해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경제 해보니까 다 망치고 문재인 지지율만 까먹게 되니까 경제에서 손을 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경제를 국회에다 넘겨버리게 되면
그래도 보수가 경제를 잘하는 편이잖아요.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문재인 지지율도 올라갈 수가 있고 또 국회에다가 경제를 넘겨준 자기네들의 결단력 덕분이라는 칭찬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명분이 생길 수 있고 만약에 국회에서 또 계속 경제를 망친다면 여봐라 이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뭐 시대적인 그런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경제가 안 살아나는 것이 증명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적화통일을 더 에너지를 거기다가 몰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의원들이 다 좋아하는 의원 내각제를 국회에다가 던져주게 되면서 국회에도 문재인 쪽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 경협이나 그리고 낮은 단계 연방제 같은 거, 지방 분권화 이런 것도 협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서로 좋아하는, 원하는 먹잇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나라가 망하기 전에 사공이 많아지게 되죠. 사공이 많아지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배가 산으로 가면 적이 손쉽게 뒤통수를 쳐서 나라를 먹을 수 있겠죠. 그런 사례들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히틀러가 쳐들어오기 전에 의원 내각제를 해서 그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는 통에 히틀러가 쳐들어오는 정보도 알지 못한 채 히틀러한테 침공을 당해서 나라가 그렇게 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적화통일 되기 전에 보수에서 대선 후보들이 난립을 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가 있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가 산으로 가고 분열을 하게 되고 정치판이 어지러워지면은 더더욱 북한이 침공할 수 있는 위험성도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아직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주적인 북한이 언제 침공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를 가진 대통령이 집중해서 기동력 있게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 내각제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국가가 정상화되고 남북 통일이 되고 평화시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으면서까지 자기네들 입속을 채우려는 정치인들이 없어야 되는 우리 국민들이며 정치인 수준이 높아진 때에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친박들까지도 자기네들 의원들에게 유리한 의원 내각제에 모른 척 방조한다면 친박들도 나쁜 매국노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김진태 의원, 조원진 대표까지도 이것을 방치하면은 정말 아무데도 더 이상 믿을 구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47석에서 이석기, 임수경 같은 사람도 비례대표제로 2명이 들어왔는데 더 많은 간첩 비슷한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임종석도 좋아하겠죠. 저는 북한에서 총애하는 3석이라고 이석기, 손석희, 임종석을 북한 총애 3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로 쫙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언론에 종사하는 그 패널 파리들 그리고 지금 제야에서 낙선해서 있는 어중이 떠중이 오합지졸 정치꾼들 이런 사람들이 언론에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다고 잔뜩 밀 것이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의원 내각제까지 편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원 내각제를 위해서 문재인의 낮은 단계 연방제까지 서로서로 이 모든 온갖 매국노들의 입맛에 맞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 내각제,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낮은 단계 연방제까지 모두가 이 정치파리들이 망국의 정치 매국노들이 입맛에 맞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서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제 몸살이지 않았던 김진태 의원, 조원진 대표만 믿고 김진태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조원진 대표와 손을 잡고 이 정치 매국노들의 야합을 막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최소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았던 김진태, 조원진 대표만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몸을 사렸던 친박 의원들도 자기 이익이냐, 나라가 망하는 걸 방조할 것이냐, 그것으로 볼 때 친박 의원들은 100% 믿지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막을 수 있는 건 전당대회 때 김진태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조원진 대표와 힘을 합쳐서 이 모든 망국으로 가는 길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경원이 원내대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정용기 의원이 정책의장이고 김진태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김진태 의원과 정책 러닝메이트가 없나요? 당대표는?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과 정용기 정책의장, 조원진 대표가 셋이 손을 잡고 이 모든 망국의 야합을 막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당과 애국당 지지자들이 싸우면 안 됩니다. 더불당과 정의당이 왜 손을 잡았겠습니까? 대의를 위해 이 적화통일과 우리나라 사회주의로 가는 대의를 위해 손을 잡은 겁니다. 큰 정당은 국민 전체를 안기 위해서 선명성을 내세우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소정당들은 선명성을 내세우고 더 투쟁력을 강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동성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 애국당이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나경원이나 김무성이나 전원책 이런 사람들이 왜 애국당이 주력인 태극기 세력에 손을 내미는 거겠습니까? 이 1년여 넘는 기간 동안 애국당의 그 행동력, 투쟁력에 대해서 그 저력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의 무시무시한 힘을 봤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한국당을 공격하고 친박마저 공격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친박과 손을 잡으란 말입니다. 친박 모두가 다 애국적인 사람들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들이라도 붙잡아서 우리가 이용을 해서 체스판을 말처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지금 한국당, 애국당 지금 싸움판으로 번지고 있는 이 우리 보수 우파 이 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권이 애국당이 자한당을 제끼고 먼저 나서야 된다.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나라가 너무 시급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부터 살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당보다 애국당이 더 잘했다는 것을 그때 가서 건전하게 경쟁해서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나라가 지금 나경원 김무성 패거리도 김무성도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주겠다, 석방해주겠다고는 카드를 던진 이유도 저 더불당과 딜을 치기 위해서 애국당의 태극기 세력에 그 힘까지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들 힘까지 받아서 그 더불당에 딜을 쳐서 지들은 의원내각제를 먹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서 외교 안보 통일에 문재인이 주력을 해서 남북 경협을 해주고 적화통일로 가는 낮은 단계 연방제까지 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지금 저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한국당, 애국당이 서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제발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주적은 문재인과 그리고 문재인 그 세력이 지금 북한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의 오타쿠이긴 하지만 결국은 북한을 이용해서 북한이라는 지금 중간에 낀 징검다리를 밟고 친중의 사대를 해가지고 중국의 사대를 해서 이 동북아, 유럽 모두 공사나 커민을 이뤄서 미국에 대항해서 미국 패권을 제키고 전 세계의 공산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그들의 최종적이고 큰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마저 무너지면은 우리의 자유는 모두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싸움 때문에 소탄대실 하지 맙시다. 여러분, 정신을 차립시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국당 전당대회 때 김진태가 당대표가 돼서 조원진 대표와 손을 잡고 이 모든 저 탄핵 부역자들과 탄핵 부역자들의 부역한 홍준표와 저 종북 좌빨 그 중국에 사대하는 그 모든 정치권의 야합을 꺾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피하식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적은 탄핵 부역자들과 부역자들의 부역함 홍준표와 그리고 종북 좌파입니다. 그 외에는 다 우리 편입니다. 제가 그 반문연대를 외쳐서 김문수와 한패가 아니냐고 오해받았던 것에 대해서 김문수,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지만 그들도 우리 편입니다. 그분들이 절대 저쪽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열심히 문재인을 공격하고 저 좌빨들에 맞서 싸우면 그분들도 응원하고 지지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피하식별을 분명히 해서 우리 뭉쳐서 싸웁시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